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점점 빡셀 것 같습니다.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점점 이제 물가 감당 안 되고 월급은 제자리고 나갈 돈은 많고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된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사는 걸 너무 좀 이때까지는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월급 계속 올라가고 올해보다 내년에 또 월급 3% 오르나 5% 오르나 7% 오르나 뭐 이런 정도의 차이였던 거지, 매년 월급이 오른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월급 계속 올라가고 보너스 받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시세차익 남겨서 돈 더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뭐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 제가 왜 그렇게 전망하고 예측하냐? 이건 나라 일본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1980년대 되게 잘 나갈 때 걔들도 뭐 직장인들이 여름휴가 어디 가냐? 하와이 가고 뭐 한국 가고 동남아 가고 되게 여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풍족하게. 근데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30년 이제 들어가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되게 지지공상으로 살죠.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에 되게 급여를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응감생심. 일본 내에 좀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점점 변해 가겠죠. 저는 이제 일본의 소형차 이렇게 보면 차에 수납 공간도 많고 뭐 밀어서 당겨서 되게 공간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걸 보면서, 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 차들은 되게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되게 좋네 이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저기 뭡니까, 집을 뺏긴 사람들이 집이 아닌 차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죠. 집이 아닌 차를 자기 집 마냥 이렇게 끼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돈이 없어서 집을 뺏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허락되겠습니까?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되게 힘겨울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힘겨울 수 있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돈 모아야 된다, 현금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현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현금을 지금은 꼭 필요한 돈은 원화로 가지고 있고, 꼭 써야 되는 돈, 단기간에 써야 될 돈은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조금 길게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엔화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이 너무 극심하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일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충격,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 거다. 그래서 더 좀 신중하게 지내고 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누구에게나 다 빡세고 힘든데 특히나 2025년만큼 힘들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2025년은 그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에 시작하는 첫 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겨울지, 얼마나 좀 더 빡세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앞으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폭탄도 남아있고, 가계대출 폭탄도 남아있고, 저 무지막지한 부동산 아파트들의 거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데, 여전히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아직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원활하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과 살려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은 아마 갈수록 더 빡셀 것 같다 라고 예상됩니다. 쉽지 않겠네, 안 쉽겠네, 어렵겠네, 빡세겠네 라는 말은 아마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좀 더 봐야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켜내고 또 내일을 기다리고 또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심, 끈기, 최대한의 이제 여유로 서두르지 않는 거, 조급해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잘 찾아보면 일할 곳 많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한 이야기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내 눈높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고르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건데, 눈높이를 왕창 낮추고 더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약간의 희망을 좀 가졌던 겁니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 걱정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댓글 달으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희망을 얻었던 겁니다. 내가 눈높이를 더욱더 아래로 낮추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겁이가 많지 않겠죠. 근데 겁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뭘 하면 살 수 있냐 없냐 그런 걱정들, 두려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게 저에게는 약간의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경험하며 견뎌야 될 것도 많고 이겨내야 될 것도 많고 극복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언제든 좀 더 강해지련다 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패배자처럼 있을 수는 없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만만하진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던히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련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를 만들어내볼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차근차근 앞을 또 앞을 내다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